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 123절입니다. 119편 123절 한 절 합독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한 번 더 할까요?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다. 피곤하다고 할 때는 보통 좀 이렇게 싫은 내용이잖아요. 좀 이렇게 안 하고 싶은, 내 피곤하다, 피곤해서 내가 못한다 라는 건데, 항상 우리의 성경 말씀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언어를, 이 시편이거든, 시편, 시 언어라는 시 언어. 즉 다시 말하면 일반적인 이 서술 언어하고 시 언어는 다르단 말이에요. 벌써 그 속에는 여러 가지 함축된, 그래서 피곤하다, 사람들끼리 피곤하는 것은요, 짜증이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지금 대상이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구원이에요.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한다. 그럼 종이면은, 주 밑에 종이면은, 이건 이런 말 했다가는 아주 경을 치잖아요. 응? 주인이 사람이라면, 같은 사람이라면은 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 피곤하다. 내가 너무 피곤해서 진짜 못 기다리겠다. 이런 내용인데, 이라면요, 경을 치죠. 무례한 거죠, 무례. 여기는 이런 무례하다는 표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무례하지 아니하고 참 안타깝다, 애쓰가다.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좀 견디봐라. 한 번 더 조금 더 참아봐라. 라고 하는 어떤 이 위로에 어떤 이 참 북돋아주는 힘을 막 돋아주는 이런 마음이 여기는 나타나는 거죠. 왜냐하면 대상이 주의 구원이다. 쉽게 아무나 주는 구원이 아니거든요. 주의 구원 자체를 뭐 아무나 쉽게 네 주의 이름 불렀다고 해서 구원이 있고, 아니 주의 말씀, 어려운 말씀, 그래 그게 뭐 아무나 뭐 달라건도 주고 뭐 아무나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이런 가지고 특이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피곤해도 한 번 더 기다려봐라. 어마어마한 내용이 있다. 그러니까 피곤하다 하는 말을 해도 그래 다 겪었어. 그 정도는 다 뭐 그런 불평, 그런 표현 얼마인지 하고 분명히 그것이 그런 것을 누리니까 조금 더 기다려봐 라는 이런 응답이, 이런 어떤 위로가 있을 수 있는 표현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연결해 봅니다. 교육이라는 것과 이 노동시장, 어떻게 하면 교육을 통해서 노동시장을 좀 이렇게 활성화시키고, 안 그러면은 노동시장에 대한 어떤 교육의 어떤 인적 자본, 이 투자 비용이 참 극대화되는 이런 요소요. 발해죠. 여기서 나오는 어려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다 할 정도는 아니지만은 정말 이걸 가지고 접목시키려고 하는 교육과 노동시장을 어떻게 하든 이게 관계성이 있다, 연관성이 있다, 접목시키려는 시도는요, 이게 한두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노동시장을 걱정하고, 어쩌면 교육 환경에 대해서 걱정하는 사람들은요, 불철저히 이게 고민이죠. 오늘 성경에 나오는 대로 피곤하다 하더라도 어떤 분명한 결론이 있다면, 뭔가 있다면요, 얼마든지 그 시간을 피곤하든 뭐든 간에 한번 기다려보겠다. 이런 사람들이 죽기를 무릅쓰고 달려서는 사람도 있다니까. 죽기를 무릅쓰고. 그런데 저에 대한 어떤 의견은 그래요. 저는 의견이 그래요. 교육이 구조적으로 교육 자체가, 이 어떤 틀 자체가 노동시장하고 안 맞는 구조로 돼 있는데, 이걸 갖고 지금 맞추는, 소위 말하면 우리가 시계 톱니바퀴를 갈 때 톱니바퀴 자체가 이 안에 축이 이리 같은 거 톱니 이빨이 같은 사이즈가 해서 턱턱턱 넘어가는 거지. 이게 톱니바퀴가 하나는 뭐 크고
하나는 좁았다. 그럼 톱니바퀴가 아니잖아요. 맞물릴 톱니바퀴가 아니잖아요. 이게 같이 맞물리 되는 거예요. 교육과 노동시장이 같이 맞물릴 수 있는 어떤 사이즈가 돼야 이게 하나의 서로 간의 힘이 서로 간에 있어야 될 어떤 당위성 때문에 관계성이 있는 이런 게 되는데, 말씀드렸지만 노동시장이라 하는 이 자체가 시작이 벌써 다르고 교육이라는 시작이 달라가고 초점이 벌써 처음부터 다른 방향으로 갔는데, 노동시장이라는 이 시장이 이 형성되면서 교육을 기존에 가지고 있는 교육 틀에다 지금 맞추려고 하는 게 이게 맞겠느냐. 이빨이 안 맞아도 분명히 안 맞는 어떤 형태가 있는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정책은, 국가의 제도는 기존에 해오던 것을 하니까 그대로 이빨을 막 억지로 맞춰가려고 하는 거예요. 억지로 맞춰가려는 것도 그래서 작은 거에다 맞춰가려고 하면은 큰 거를 깎아내든지, 안 그러면 장가하고 치수가 맞도록 두 개를 내리든지, 한 개 띄웠으면 한다든지, 어떤 기술적인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건 안 하고 기존의 톱니바퀴 그대로 가지고 어떻게 하든 이걸 여러 가지 안에 컨텐츠만 바꿔가지고 맞추려고 하니까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이제 이 역사 부분에, 안 맞는 이 내용에서 이제 맞출 수 있는 내용을 이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맞아갈 수 있는 걸 일부분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역사와 관계된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역사를 통해서 이야기할 때 국가의 역사는, 국가의 역사라든지 안 그러면 자체적인 개인의 어떤 이력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요, 자기들 잘 몰라요. 내하고 늘 이거 현재적으로 내 현재 삶이, 누구든지 그 삶이 어떻게 보면 자기의 어떤 개인의 이력에 형성되는데 분명한 어떤 시간을 보내는 거고, 또 자국이라는 역사도 현재적인 역사가 결국엔 나중에 후대 가면은 그 엄청난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요소가 되는데, 현재는 그걸 못 느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역사와 교육에 대한 이 연결을, 교육의 역사 이해, 안 그러면 역사 교육 자체를, 시각을 우리가 넓히기 위해서 역사 자체에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비교, 맞으면 현재 자국의 역사를 세계사에다 비교하면은, 세계사는 이게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거니까 그것 자체를 늘 이래 내 건 아니지, 나는 관계없지 하는 이런 자세가 있으니까, 그런 걸 사건 자체를 비춰서 국사를 한번 비교해보고 또 그 속에 나를 연결해보는 데는요, 하나의 도구로 되니까 세계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도 세계사를 잠깐 이야기하면서 왜곡 부분에 대해서, 역사의 왜곡 부분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했어요. 지금 역사의 교육, 역사 교육의 왜곡 부분, 또 다른 부분이 몇 가지 있지만은, 일단 왜곡 부분을 이야기하는 중에, 세계사의 왜곡을 누가 하느냐, 누가 세계사를 왜곡하려고 시도하겠느냐. 아무도 객관적인데, 누구나 세계사는요, 개인이 볼 때는 누구나, 안 그러면 또 단위 국가로 봐도 세계사는요, 절대적으로 이거는 이건 객관적이지, 이게 내가 어떤 것을 세계사를 내가 바꾸겠다, 시도해 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 역사를, 세계사를 뭔가 왜곡시키겠다, 의도를 가질 필요가 없어요. 언제든지 그렇지만, 국사나 내 개인도 그렇고, 내가 이력서를 내가 너한테 낼 때 그게 자기 이력서니까 내가 이력서를 왜곡한다. 그러면요, 개인이 다른 회사에 입사를 하기 위해서 이력서를 제출할 적에 이력서 부분에 뭔가 날조를 하고 뭔가 과대로 포장하고 뭔가 다른 이런 내용을 쓰면은 상대방이, 실제는 나는 그런 이력을 안 가졌는데 이런 내용을 쓰면은 상대방이 좀 알아듣지 않겠나. 이런 거는요, 이력서 쓸 때 얼마나 시도합니다. 그건 뭐냐니까, 내한테 유리한, 되도록이면 상대가 나를 유리하게 보는 그 요소가 있대. 개인의 이력도 어느 정도 가미를 하고, 다른 사람의 이력을 막 카피해가지고 다른 사람의 이력에다가 자기 사진 붙여갖고 막 갖다 내기도 하고, 이런 이력서 위조도 있다. 그런 것처럼 국사도 위조를 한다. 국가의 그 역사를 이렇게 왜곡한다 할 때는요,
이득이 있는 존재, 이득이 있는 단체, 이득이 있는 기관에서 들죠. 중국이나 일본이 대한민국의 땅을 가지고 막 역사를 여러 가지 왜곡하는데 한다고 할 때 저한테 이득이 안 되면은 뭐라고 역사 그거 왜곡하려 달라들겠어요. 괜히 수고스럽고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이목을 끌면서 비난을 받는 그런 일을 왜 하겠느냐. 그런데 세계사, 전 국가에 객관적으로 있는 이 세계사를 누가 뭐 이득이 있다고 아니면 이것을 왜곡하려 들겠느냐. 이거 잘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 돼요. 지난 시간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기를 세계사 왜곡을 있다, 실체가 있다. 교황이라는 거예요. 교황. 지금의 교황청, 바티칸 공화국, 정식 명칭이 그렇잖아요. 정식 명칭이 국가 단위, 국가. 국가의 수반이면서 어떤 통치자란 말이야. 통치자. 국가를 다스린 바티칸 공화국을 다스린 통치자예요. 그런데 전 세계적인 교황이라는 요 위치를 또 가지고 있는 교황청, 교황제도, 세계사를 왜곡해야만이 유지가 되는, 나라가 유지되는 이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이득자죠. 세계사를 병행함으로써 절대적으로 이득 보는 존재는 교황청밖에 없어요. 그럴 만한 가능성을 우리가 접근한다. 전 세계를 우리가 보고 세계사를 누군가가 이득이 있어서 왜곡할 수 있는 어떤 요체가 있다. 현재적으로는 교황청밖에 없다. 바티칸 공화국밖에 없다. 그리고 그들은 왜곡을 하지 않으면은 세계사를 왜곡하지 않으면 존재가 불가능한 요소가 있다. 나름대로 자기들 생존을 위해서라도 세계사를 왜곡해야 되고 자기들이 이득을 위해서라도 세계사를 왜곡하는데 전문적이면서 오랜 역사를 걸쳐서 이거는요 어마어마한 노하우를 가진 노하우와 그 어떤 세력 배경을 조직을 가지고 있는 그래 해야만 존재가 되니까 조그마한 이탈리아의 그 로마의 한쪽 편에 버스 타고 가면 갈 수 있는 그 바티칸 공화국 다리 하나만 넣어버리면 바티칸 공화국을 하고 이렇게 그 로마하고 뚝 붙어 있어요. 베드로 성당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있는 그 교황청이란 말이에요. 교황청. 행정하는 곳이 교황청이고 정식 명칭은 바티칸 공화국. 요걸 분명히요 전 세계 사람들이 알아야 되고 이게 또 각 나라마다 이걸 알아야 각 나라에 현재 각국에 있는 천주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실체하고 이걸요 객관적으로 접근해야지. 각국에 있는 천주교 어떤 조직은 마치 그 나라 국민인 체 하지만은 이 사람들의 실제적인 소속은 바로 바티칸 공화국이라는 그 자체하고 연결되어 있는 이중 국적자래. 이중 국적자. 이걸요 각 나라마다 분명히 인식해야 되고 그러고 천주교 각 국가의 천주교 조직도 이 사실을 인지하고 지금까지는 그래 왔다 하더라도 이제부터는 끊어야 돼. 끊어야 실제로 지금 국가 단위에서 경제 단위 나아가는 이 전체적인 조직, 행정적인 여러 가지 법 질서 이거 자체가요. 그게 떳떳해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각 나라의 법이 어중간해가지고 내 소속이 뭐 거기에 담아있으나 요 있으나 표가 안 날 때는요. 그거 괜찮아요. 근데 지금 각국마다 법으로 해가지고 경제나 여러 단위들이 전체적으로 각국 단위로 국민들 단위로 전체가 통계가 나오고 거기에 따라서 정책이 막 수반되고 여러 가지 결정이 되고 지원이 되고 하는데 이중 국적자를 각 나라마다 다 싫어하는데 안 했던 옛날에 이중 국적 안 해도 넘어가던 그 시대 그 모양을 지금도 유지하고 있다면요. 그 스스로가 이래서 안 돼. 바른 모습으로 본을 보여야지. 그래서 바티칸 공화국 잘라야 되는 거예요. 이걸 자르려고 만약에 세계사의 왜곡한 부분을 찾으려면요. 이건 끝도 없어요. 한마디로. 어마어마한 내용을 가지고 세계사의 여러 요소들을
왜곡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왜곡된 내용을 각국에 지금 현재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세계사에 대해서 이런 이론이나 이런 내용을 듣게 될 때 그 왜곡된 내용으로 이득 보는 내용은요, 이득 보는 단체는 그 교황청밖에 없단 말이에요. 자국에 있는 천주교도 이득 볼 게 없어요. 왜곡, 세계사 왜곡해갖고 이득 볼 게, 나중에 세월이 가면 갈수록 지금 안 하면은, 지금 단절 안 하면은 세월이 가면 갈수록 결국엔 드러난다니까. 이 왜곡된 부분이 결국 드러나요. 그러면은 후대 사람들이요, 그 앞에 있었던 천주교 신부들이나 천주교 그 국가 안에 다니었던 사람들, 그 전체가 우리 매몰해버려야 돼. 그 사람들은 다 그 매국노에 매국노. 한마디로 간첩 매국노, 얼굴 번지르하면서 거룩한 승복을 입고 있는 그야말로 그런 모습이 사탄이란 말이야. 사탄. 겉은 멀쩡하면서 속으로는 사람을 이중적으로 이렇게 잣대를 가지고 늘 국가를 위하는 척 하면서도 딴 데를 섬기고 있는 그런 것이 사탄에 의해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는 거지. 원래 사탄은 다른 건데, 원래 사탄은 존재 자체에 대해 다르게 의미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악마적인 모습이라는 건 다른 내용이 아니에요. 이중적일 때 우리가 악마적이라 이라지. 우리 안 들으려고 하면 지금부터 끊으려고 애를 써야 돼요. 역사 왜곡에 관계되어서 우리가 이게 바티칸 공화국을 이야기할 적에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역사 부분에 세계사 부분을 왜곡하는 어떤 요체로서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 사람들은 세계사 왜곡으로 이득을 보는 정치적인 집단이라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정치적인 집단. 국가의 그 세계사를, 국가의 역사를 왜곡해갖고 이득 보는 단체는요, 그거는 정치적인 집단 아니면 이득 볼지 않네요. 국가가 그렇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지금 상을 보면 알아요. 각 나라마다 지금 제일 똑똑하다 하면서 지금 시대 사람들이 제일 똑똑하면서 자기 나라의 역사를 뭔가 손을 대려고 하면요, 그건 전부 다 정치가들 외에는 그래 할 이유를 못 느낀다. 그래갖고 정치가가 교육가라 하는 이름을 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교육부 총리 같은 이런 자리에 앉아가지고 정치가면서 교육부 총리 하는 해갖고 뭐 교육에 대해서 엄청나게 내용이 뭐 아주 밝은 듯이 그렇게 자리를 잡고 있는 또 그것도 하나의 가식이잖아. 가식. 그러니까 외국에는 늘 어떤 주체자들은, 주체하는 사람들은요, 항상 거기에는 표리가 부동한, 손바닥에 앞뒤가 다른 같은 그런 행동을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어요. 안 하면은 역사 왜곡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야 또 정치 생명이 또 있어지고, 이것이 바티칸 공화국의 현재 세계사 왜곡하는 거하고, 어떤 살아가는 생리가 똑같다, 이래 봅니다. 이것을 노동시장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세계사가 왜곡되는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이 자금이 잘 안 돌아간다. 자금이 안 돌아간다. 이거 자금이 안 돌아가는 거하고 교황청하고 관계 있을까? 아무도 이렇게 생각을 안 하잖아요. 전 세계가 경제가 이렇게 어두운데, 이렇게 어두운 거하고 교황청하고 뭐가 관계가 있을까? 엄청나게 깊은 관계가 있다. 어마어마하게 깊은 관계가 있다. 표면적으로는 그래요. 표면적으로는 그 모습은 우리가 어떤 세계 경제하고 교황청하고 뭐가 이게 우선 관계 있느냐? 부동산. 전 세계에 있는 부동산 중에서 개발하지 못하고 자국에 묵혀있는 부동산, 고가 중에 고가로 되어 있는 그런 부동산들이 거의 대부분이 교황청 명의로 다 되어있어요. 교황청이 못 팔게 하니까 아무도 손 못 대는 거예요. 각 나라의 헌법이 도달하지 못하는 치외법권 지역이 각국에 있는 성당이라는 이름을 든지 천주교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건물, 부동산들이 전부 다 그런 형태라. 수천 년 동안 오면서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교황청에게, 교황에게 헌납,
나름대로 또 교황청이 헌납이 아니고 또 어떤 성당 거다가 헌납 이런 식으로 해갖고 유지가 되어오는 재산들이요. 어마어마한 내용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내용. 분명히 이거는 노동시장하고 관계 있는 거죠. 또한 우리가 또 볼 때 그 신부들, 수녀들 자국에 있어가지고 그 생산 현장에 생산 인구 가능 인구는 분명히 가능 인구인데 어느 누가 생산 인구에 긍정적으로 참여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부정적으로 참여한다는 이름은 듣고 있으면서 분명히 국가는 하나의 국민으로서 고용보험도 들고 다 들어있는데 소득세도 내고 다 하는데 그 돈들이 전부 다 바티칸 공항으로 다 가고 있는 복지세금, 복지비, 국가에서 지출한 복지비 분명히 그걸 가지고 노동활동을 합니다. 근데 그에 대한 이익금, 국가에서 나오는 내용 갖고 돈 다 하면서 이익금을 어디다가 가져있겠어요? 교황청으로 안 보내면. 그 사람들이 뭐 따로 보관하고, 이익을 따로 하냐? 어림도 없어요. 다 보내게 돼 있어요. 이게 노동시장에 아주 절대적으로, 현재적으로 우리가 눈으로 보고 금방 들으면, 이해가 되는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또 하나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정치적으로 얼마나 영향을 많이 입히냐 하면, 일루미나티라는 조직이 있어요. 일루미나티. 이거는 내용을 좀 알아야 돼요. 또 아는 사람들은 프리메이션이라는 조직이 있어요. 프리메이션. 이 현재 우리 노동시장에 미치는 어떤 돈의 흐름에 큰 어떤 두 세력인데, 결국 프리메이션이라는 조직이 일루미나티에 의해서 박살이 되는 거예요. 박살. 붕괴를 시키죠. 뭐 완전 박살되진 않았지만은, 별 조직이 있지만은, 일루미나티란 이 조직이 운영이 누가 하느냐? 이 교황에서 교황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위 말하면 테러 행위, 암살하는 행위, 천주교 이름으로 테러는 못하고 천주교 이름으로 교황 이름으로 암살은 못하는데 교황청 밑으로 직속은 아니라 가면서 변두리 소속으로 되어 있으면서 어떤 때는 교황청하고 관계없다 하면서 프리메이션이 하고 있던 그 어떤 행위를 프리메이션 이름을 도용하면서 행위는 일루미나티가 해놔놓고 프리메이션이 했다 하고는 조작을 해가지고 결국 프리메이션이 지금 그 누명을 쓰고 조직이 와해되고 있는 이런 상황. 프리메이션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자본가들이 유태인 자본가들이 타격을 입는 거죠. 여기에서 나타난 게 정치적으로 나타난 내용이 링컨 암살하고도 관계있고 케네디 암살하고도 관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보면서 이런 그 정치가들이 암살당하고 하는 이런 내용을 보면서 정치가만 암살당하느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지도 하나 보여주고 내가 뭐라고 이야기했는데 또 날짜가 일주일 지나니까 잊어버렸는데 이 개척가 앙트레프레너죠. 불어 발음이 되니까 막 이름이 잘 안 나와서 앙트레프레너 엔터프라이스 가는 엔터프라이스. 그래서 그런 어떤 내용을 갖고 뭔가 바르게 안 그러면 그 잘못된 걸 지적하고 공격하려는 그런 저수를 하려고 해도 함부로 못하는 이 헬라 사회, 정말은 지금 유럽 사회 조직 자체에서 아주 각 지배를 하고 있는 암살 문화, 이태리에서 남아있는 그 갱단들의 어떤 조직들의 살육 현장들, 이런 것 뒤에서 조종하고 직간접으로 관계되어 있는 이런 것이 일루미나티가 교황청하고 연결돼가지고 중간에서 일을 맡아 있는데, 그래서 함부로 저수를 못하는 거예요. 함부로 표현 못하는 거예요. 교황청에 대해서, 교황에 대해서 함부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 목사니까 이런 말을 겁없이 막 내뱉는 거죠.
그럼 나이가 많으니까 내가 뭐 지금은 뭐 참 타격을 받아도 내가 뭐 아무런 남은 거 없고 또 소문이 안 나고 그냥 현재 자료만 남기니까 이것이 내가 죽고 나서 나중에만 알려질 건데 그러니까만 마음대로 떠드는 거지 지금. 여기 외에도 자료가 엄청나게 많이 남아있어요. 사람들이 잘 몰라요. 1차 대전하고 세계 1차 대전하고 2차 대전이 생겼다 이것만 알지. 1차 대전이 교황하고 관계됐다든지 2차 대전 발생이 교황하고 관계됐다 이 내용을 모른단 말이야. 생각도 안 하는 거죠. 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나 싶어죠. 1914년으로 그 1차 대전이 난 거라는데 여기가 직접적인 영향은 1차 대전이 날 수밖에 없는 영향은 1914년에 1차 대전이 일어났으면 1907년에 러시아, 영국, 프랑스가 삼상 협상을 합니다. 서로 간에 우리는 서로 도우자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당시에 영향이 있던 오스트리아, 독일, 이건 완전히 신성 로마 제국의 어떤 그 하나 있으면서 교황의 이태리하고 오스트리아, 독일 요거하고 여기에서 반대로 해가지고 프랑스, 영국, 러시아가 그 주변에서 있는 힘을 가지고 우리는 서로 간에 돕자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느냐? 상대가 교황이 관리하고 있는 독일, 오스트리아, 이태리 요거 견제하려고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그것이 총한방에 오스트리아 남부 쪽에서 일어나는 총한방에 결국 1차 대전이 생기는데 2차 대전은 1933년 아주 중요한 히틀러하고 교황하고 조약 맺은 나치스 조약이 있어요. 서로 간섭하지 마자. 그리고 그보다 조금 넘겨 1926년인가 라테란 협상이라고 이태리 국가가 교황을 어떤 정권을 다 도와주겠다. 재정적으로 모든 걸 다 도와주겠다. 협상이 있어요. 협상이. 그 이태리 독일이 교황하고 협상 맺은 그 힘으로 결국은 독일이 러시아를 침공하는 그런 현상에는 그 러시아가 왜 그래 되느냐. 침공할 때쯤 해서 물론 2차 대전부터 시작해서 러시아가 교황의 그 재산 러시아에 있는 교황 재산 그 전부 다 국유화를 시킬 바니까 그거를 지금 되찾으려고 독일이 러시아를 침공하는데 그 교황이 묵인하는 이런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왜 그래 됐느냐 이걸 모른다 하더라도 1945년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1945년에 유엔이 결성되었다. 왜 유엔이 결성되었을까? 이것이 1차 대전 이전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1차 대전 이전까지만 해도 교황이 모든 유럽의 모든 나라의 행정, 모든 나라의 살림살이를 교황이 다 좌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것이 삐끗해가지고 1차 대전 생기면서 2차 대전 생기니까 이 교황의 권위를 이제는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니까 각국이 유엔을 결성하게 되는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이 내용을 알아야 돼요. 이게 세계사예요. 그런데 이런 세계사의 이런 내용들을 나타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계사의 이런 부분을 안 나타내는 그런 내용이 있으면 무조건 삭제해버리고 무조건 그걸 갖고 억지로 주장하면 암살해버리고 소리 소문 없이 죽여버려요. 이 유럽사회가 그런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교황제도라는 것은요 590년부터 시작됩니다. 590년. 그러니까 590년부터 되는 이게 잘못인 거예요. 지금부터 1500년 전인데 이게 잘못되었다 하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는 것이 1096년 십자군 전쟁이에요. 교황이 분명히 일으킨 전쟁인데 전 세계 역사에 교황이 일으킨 전쟁이라고 역사에다 기술하는 건 아무데도 없어요. 이거 교황이 책임이 있으니까 지금도 교황이 이 책임을 지고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이 한마디도 발표가 안 되는 그런 세계사가 뼈저시 살아있는데
이것을 교황은 어떻게 무마하느냐? 이슬람 지역을 종교 어떤 차이로 이슬람을, 그 당시만 해도 종교라는 부분이 안 나왔는데 이슬람을 완전히 기독교하고 다른 종교적인 분류를 해가지고 이것 자체를 미화시키면서 지금 세계사를 기술하도록 지금 조정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전 세계에 아직도 전쟁의 불씨가, 십자군 전쟁 이후로 전쟁의 불씨가 계속해서 지금 피어나는 것은 유럽이 계속해서 IS 조직이나 지금 뭐 시리아 반군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그 이슬람 지역에 있던 여러 가지 지도자들이 계속해서 서방을 공격하는 이유는 십자군 전쟁 때문이라. 이거를요 우리 책임이라고 교황이 만약에 무릎 꿇는다면은 세계사에 대해서 진정하게 잘못된 여러 요소를 인정한다면요 정치 집단이란 말은 안 듣는 거지. 근데 이런 내용 말고도 마녀 사냥이라든지 무슨 재판, 종교 재판 여러 가지고 나타났던 내용들, 사람들을 어마어마하게 주면서 나름대로 재산 갈취하던 이런 내용들 전체가 다 역사 왜곡의 일부분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같은 데도 아주 뭐 평화에 사도록 하면서 하얀 옷을 입고 차를 타고는 말이야, 지붕도 없는 차를 타고는 그냥 전국으로 돌리면서 손을 흔들고 다닌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이 한국에 있는 이 어떤 이 개신교 목사가 이래 말하는 이런 요소가 어찌 보면요 지금 북한이 왜 우리 남한하고 통일이 안 되느냐, 이것도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이거 교황하고 관계가 있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은 지금 남한은 천주교하고 너무 지금 이 정체성이 없이 그냥 뭐 뒹굴어 있는 거죠. 뭐 신부도 좋고 뭐 교황이 와도 좋고 다 좋아요. 그런데 전 세계에서 교황의 영향이 가장 적게 간 나라가 지금 유일하게 북한밖에 없어요. 청정지역입니다. 청정지역. 교황의 어떤 세계사 왜곡의 청정지역이 북한입니다. 이걸 다른 면으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빨리 다가지려면, 남북이 통일되려면은 대한민국에 있는 그 천주교 집단들이 교황하고 빨리 끊는 것이 이게 선수다, 선수. 우선 성결 문제, 요거부터 하는 거예요. 요거부터. 저는 그래 봅니다. 어쨌든 개인적으로. 나중에 역사가 나중에 후대에 어떻게 기술할지 모르지만은 저는 그래 보는 면이 있어요. 전 세계를 지금 전쟁 보건에 이스라엘도 이슬람하고 전혀 그 거리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이스라엘을 그 1996년에 종교 문화에 딱 해놔놓고 지금 말이야 전쟁이 막 한참 나는데 전쟁을 일으키고 전쟁 일으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천주교 교황이 그 이스라엘을 방문하면서 히히 웃고 말이야. 그냥 자기는 하얀 옷 입고 손만 흔들고 실제로 전쟁이 좀 막 발발하는 그 속에 전쟁을 일으키게 만드는 장본인이 그렇게 아무런 표현도 없고 아무런 가책도 없이 돌아다니는 그런 것이 천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이런 내용을 이야기할 때까지 전 세계 지금 뭐 각국에 있는 천주교 지도자들이 자국과 이 천주교 이 교황청하고 바티칸 공화국 고리를 안 끊는다. 이러면 국민들이 분명히 타돌려야 돼, 타돌을. 끊으라고 요구하든지, 안 그러면 그 신부단체를 전부 다 추방시키든지, 그 난긴한 그 현적들 봐봐요. 남미에, 멕시코 이하로 남겨진 그 교황청에, 스페인에 그 남겨나는 그 자료들, 스페인, 포르투갈이 남긴 그 흔적들, 그 전부 다 교황청에서, 교황청에 뇌물 바치려고 막 싸우다가 그런 꼴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형식은 다 천주교 형식을 만들어놨지만 그 국가 형태가 지금 얼마나 어렵게 되어 있어요. 이 세계사, 그래 놓고도 뻐젓이 다니는
얼마나 가정스러운 거예요. 얼마나 가정스러워. 현재 이런 또 한편으로는 생각하면은 그래요. 아까 590년하고 1096년 이야기를 했지만은 우리가 인류 사회가 왜 이렇게 어렵게 어려운 국민으로 갔느냐. 이렇게 볼 때는 여기도 개신교 단의 교회지만은 결국 교회가 590년 이후로 1090년, 1096년, 1517년, 그리고 2012년까지 교회가 500년 단위를 넘어오면서 교회가 제대로 못했으니까 그래요. 제대로 못하고 넘어왔으니까 전 세계가 어렵다. 이런 것이 하나의 교육에 이 노동시장하고 연결해서 이런 것 자체를 분명히 지적하고 분명히 언급하고 바른 교회사를, 바른 세계사를, 바른 국사를 집필하고 그것을 저술하는 것이 결국에는 지금 당장은 안 보이지만 후대에 인류가 바르게 살아갈 수 있고 힘을 얻어 살아가는 데는요 엄청나게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예요. 국가 정책에 만약에 한번 생각해봐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 복집이 나가는데 천주교에 대해서 돈 들어가는 것이 교황청에 들어가면 뻔히 알면서도 지금 넉넉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내용이 여론이 국민들 사이에서 여론이 되면은 그것 자체 분명히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요소들이 정치가들이 국회에서 얼마든지 떠들고 나오죠. 얼마든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각 나라마다 분명히 다른 변수가 나올 수밖에 없죠. 지금하고. 왜곡이 있다 그러면은 또 하나는 몰 이해가 있어. 몰 이해. 너무 세계사를 너무 모른다는 거죠. 너무 모르는 것이 어떻느냐, 어떤 영향이 있느냐 이런 비교를 하는데 몰 이해가 있어. 몰 이해.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너무 분명한 예를 갖고 있습니다. 되게 다 알아요. 왜 우리나라 사람이 터키 사람을 만나면은 터키 사람은 누구든지 대한민국 사람이라 하면요 형제라 그래. 형제. 누구든지 터키 사람들은 대한민국 사람을 형제라 하는데 그에 반해서 대한민국 사람들은 왜 대한민국 사람을 터키 사람이 형제라 부른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또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 이상하잖아요. 형제 못 같은 형제끼리는 우리도 형제 키워야 되는데 왜 터키 사람은 대한민국 사람은 형제라 하는데 대한민국 사람은 형제를 보고 멀뚱하게 저 터키 사람 보고 멀뚱하게 보느냐, 왜 나를 형제라 하느냐 의아하는 거죠. 이제 몰이해라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세계사를 모르면은 교육을 아무리 해도 아무리 교육을 많이 받아도 이것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돌걸인이라는 돌걸인이 있어. 우리나라 그 고구려 위쪽에 있던 돌걸 거란 이런 이게 고구려 이전에 있었던 부여 돌걸 이런 어떤 그 시대 사람들 고조선에서부터 조금 넘어오면 돌걸인이라 하는 아주 거대 동북 지역에 엄청난 세력을 갖던 이 돌걸인들이 지금의 이른바 몽골 위로 그 지역을 잡고 있던 그 광활한 지역을 갖고 있다가 쇠퇴하면서 터키 지역으로 이주한 거 아니냐 이렇게 추정을 하는 거죠. 대개사는 그래 추정이 그 정도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볼 때 우리 아직 역사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서 정확하게 지금 이런 내용이라고 이론적으로 교육을 하고 밝힌 내용이 없고 단지 저건 이제 목사니까 또 다른 면에서 터키가 가지고 있는 세계사적인 위치가 있다는 거지. 근데 그 사람들이 왜 우리를 형제라 할까 하는데 원인은 모르지만은 이 터키란 나라가 위치가 1453년 로마 제국 멸망에 바로 터키에 의해서 멸망됩니다. 로마 제국이 2500년 넘어오던 로마 제국이 동로마 제국 콘스탄티노플이 멸망이 터키에서 멸망되는 거예요. 그때는 오스만 터키래. 오스만 터키. 이 교회사에서 나타난 내용이죠. 아시아와 유럽의 경계구역이 있는데 아시아의 마지막 단이죠. 마지막 단 터키가. 아시아의 마지막 지역이고
그 다음에 1950년 6.25 때 우리나라를 지원하기 위해서 유엔이 결정했는데 16개국이 참전을 하는데 제일 먼저 대한민국 나라 왔는데 형제 국가라서 달려가는 거예요. 형제 국가. 지금도 이 터키는 어디 가도 이 사건 때문에 형제 국가가 어려움을 당했는데 제일 먼저 가야 된다 하는 슬로건을 가지고 온 나라라니까. 그걸 항상 이야기했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부흥하니까 자기들이 도한 나라가 잘 됐다고 자부심을 가지는 그런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멀뚱한 건데. 또 하나 중요한 내용은 노아 홍수 사건. 성경에 있는 내용인데 이 성경에 있는 노아 홍수 사건의 방주가 묻혀있는 산이 이 터키 지역에 있어요. 아라랏 산이라 하면서 지금 자기들이 부르는 그것이 아주 높은데 빙산이라 그래요. 거기서 방주의 어떤 배 모양을 봤다 하고는 그래 있어요. 산 위에 얼음에 나무가 아주 배가 얼음에 묻혀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이렇게 몰리해가 되어지니까 터키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인 접근 이게 안 하면 못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저거는 적극적으로 16개국에서 제일 먼저 우리나라를 파병하고 형제라 그러는데 우리는 말똥말똥하는 거예요. 이게 몰리에 세계사 몰리에로 오는 어떤 우리 자세인 거예요. 여기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노동시장하고 봐가지고 노동시장 이런 표현이 있어요. 실업의 유형이 실업의 유형. 실업의 유형에 구조적 실업도 있고 뭐 경기 실업도 있고 여러 가지인데 마찰 실업이 있어요. 마찰 실업. 마찰 실업은 뭐냐니까 정보 부분에 알아야 될 내용을 아는 사람은 실업 부분이 해소가 돼가지고 직장을 찾아 나간다든지 이래서 실업이 해소된다. 근데 정보가 없어가지고 정보를 몰라갖고 내가 실업이 계속해 유지되는 거 이런 것을 마찰적 실업이라. 마찰적 실업은 방금 여기서 말한 세계사에 대한 몰이에 결국 이거는 우리가 터키에 적극적으로 나가지 못하는 이런 내용이 연결되듯이 하나의 경제 전체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개인에게는 실업이 계속 유지되고 정보가 없으니까 이런 게 노동시장이 연결된단 말이에요. 전혀 교육과 노동시장의 이 별개가 아닌 분명한 요소인데 교육이 못 따라오는 분명히 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치는데 교육이 정보를 주지 못하는 그 환경에 지금 있다. 이걸 보는 거죠. 이제 정리를 한번 해봅니다. 교육과 역사에서 역사교육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 맹점이 있는데 이런 앞에서 이야기하던 이런 전체적인 내용을 할 때 한 4가지 정도를 보면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역사 교육이 교육 자체에서 역사 교육을 등한시하고 이걸 세계사 부분에 이런 뭐 여러 가지가 부족한 이런 내용에 주변 국가를 못 안아줘요. 주변 국가를 노동시장의 현장에서 이 교육이 역사 부분을 약화시키면은 주변 국가하고 역사 부분에 부딪히는 것이 항상 가르친 그것에서 즉 교육계에서 이거 뭐 우리나라 일본 같은 경우 우리나라 압제했다. 압제한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압제한 그것이 우리나라가 압제될 적에 그 다른 나라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전 세계 세계사를 비춰봐가지고 전 세계 다른 나라에 비하면은 우리는 그나마 가장 안정된 시간을 보낼 수도 있다. 이런 시각을요 못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봐봐 오늘 아까 그 텔레비전 뉴스도 나오대. 김상곤 그 교육부 총리 지금 뭐 국회에 그 교문위원회죠. 교육문화위원회 그 뭐 있는데 교육부 장관이 됐는데 그 국가서 작년 8월 달인가 뭐 집 2채인 사람들 한 채 뭐에는 나머지 빨리 팔아라 처분해라 하고 분명히 그 일종의 권고사항으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안 팔고 있어나니까
한 사람이 그 지적을 하고 있어요. 지적하다가 거기서 무슨 겐세이는 방해하는 건데 겐세이란 말 썼다고 마련 사람이 오히려 사과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안 보는 거죠. 그 사람이 겐세이란 말 쓴다는 것은 일본어는 일본이지만은 교육받은 바탕이 그가 굉장히 학문이 높은 사람인데 교육받은 바탕이 일본서 공부했으면은 그 나라 언어를 쓰는 것은요 그 자연히 교육한 수준에서 당연히 나오는 거지 일반적으로 쓰는 내용이 아니거든 그것이. 그럼 외래어라 볼 수 있는 내용인데 그걸 가지고 내일이 3.1절인데 왜 일본어를 쓰느냐 국회에서 이래가지고 발언한 사람은 오히려 사과하고 문제가 있는 김상곤 교육부 장관은 그냥 내 집 대신 좀 팔아주고 하고 이런 빈정을 했는데 그거는 전혀 질타가 안 되고 지금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은 오히려 더 어려움을 당하는 이 일본에 대한 이런 자세 즉 일본이나 중국에 대한 이런 어떤 주변의 국가에 대해서 어떤 객관적인 요소에서 여러 나라와 비교할 때 그 나라를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이런 자세가 전혀 없다는 거지. 역사를 바로 모르면 그렇다는 거지.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역사 인식의 이해 부족이 즉 근시안이죠. 근시안적인 이해를 하려면 연대만 몇 년도에 어떤 사건 몇 년도에 있던 사건 요것만 잘 애워가지고 그 다른 어떤 내용이 사건이 나오면은 이 사건하고 사건끼리의 어떤 연관성에 대해서는요 전혀 사건과 사건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이게 접목이 못 되는 정치가들의 이득 계산으로 역사를 다르게 바꾸면은 내용을 바꾸니까 연대를 바꾸는 게 아니니까 연대적으로 에워나고 사건 위주로 에워나니까 사건은 그대로 서면서 그 내용을 변경해도 아무런 대책이 없는 거예요. 이런 근시안적인 어떤 시각이 고착된다 이래 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볼 때는 이 교육에서 역사 교육을 부족하게 하면 경한히 하면은 인류사 전체를 책임지는 인재 안 나타나요. 나타날 수가 없지. 그런 발걸음을 내가 무시하고 내 개인의 이력도 무시하고 국가 이력도 무시하고 세계 이력도 무시하면서 내가 앞으로 뭘 하겠다는 거예요. 완전히 암기식으로 해갖고 의학이나 아니면 이런 스펙이나 달달 외우고 어떤 학교 대학의 어떤 졸업장이나 자랑하게 만드는 그런 인재 인류사이요 아무런 영향을 못 끼친단 말이야. 그런 것이 지금 교육의 난맥 속에 난점 속에 지금 역사 교육과 관계된 내용이 있다 이래 봅니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